오늘은 영등포구의회 박현 의원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확실한 변화, 통일 미래와 청년을 잇는 정책 전문가, 국민의힘 영등포을 여의동 신길일동 지역구 의원 박현우입니다. 정치가 나라와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치를 염려하게 해드려서 40대 기수, 소장파 청년 정치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미 시대적 소명을 다한 민주화 87 체제, 독점적 지위의 86 운동권을 뛰어넘어 새로운 통일 한국의 비전으로 우리 역사의 페이지를 넘겨야 합니다. 여기서 멈추거나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공정과 상식, 연대와 도전으로 자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당당히 전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하나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국정 공백과 혼란을 자초해 실망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끝까지 흔들림 없이 저의 자리에서 제게 주어진 주민분들의 명령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존재 이유를 다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간 영등포구 의회에서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좀 해오셨는데 그동안의 의정 활동 스스로 평가해 본다면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지난 4년간의 의정 활동을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영등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의 의정 활동은 원칙과 소신, 대화와 타협, 용기와 행동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원칙과 소신입니다. 중앙 정치를 경험한 신진 정치학자이자 40대 기수, 소장파 청년 정치인으로서 정당 정치, 의회 민주주의, 공화주의 수호를 위한 원칙과 소신을 지켰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소고라는 제명의 지역 정론지 칼럼기고 의회 5분 발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중앙 정치에 예속되지 않는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 등 발전 방향을 합리적으로 모색하여 제시했습니다. 포퓰리즘의 탈을 쓴 무책임한 법치주의 파괴를 우려하며 공화주의 가치 실현을 위한 의정 활동에 주력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제2세종문화회관 조사특위 부위원장으로서 합리적 이유 없이 조사특위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벌 문제를 다수 야당이 차일피일 미루면서 스스로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향후 불출석 증인이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도 처벌하지 못하는 그런 나쁜 선례를 만들려는 비민주적 폭거에 국민의힘 소수 여당 의원으로서 정치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고자 부위원장직 사임을 한 사건입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에 관한 청년 정치인의 소고라는 제명의 기고문으로 그 과정과 내용을 지역신문 한 면 가득 작성해서 주민 여러분들께 소상히 알려드림으로써 주민분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켰습니다. 둘째, 대화와 타협입니다. 전반기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 이전 문제로 구청과 의회가 극한 대립으로 치달았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구청장실 앞에서 릴레이 단식을 벌였고 집행부 역시 의회의 독립성을 명분으로 구청과 의회가 연결되어 있던 내부 전선망, 세월 서비스망까지 끊어버렸습니다. 극단의 정치, 대결의 정치가 모든 것을 마비시켰습니다. 이때 중재자로 나서서 세월 서비스망을 다시 연결시키고 구청과 의회가 그동안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는 화합의 자리를 마련하여 주민을 위한 합리적 예산을 통과시키는 데에 결정적 중재 역할을 했습니다. 후반기에는 제2세종문화회관 문제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감사원장을 탄핵한 상황에서 이 문제의 당사자였던 불출석 증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영등포갑 국회의원이 본 사안에 대한 감사원 감사까지 청구했습니다. 악화일로였습니다. 결국 불행 중 다행으로 감사원이 해당 사항 없음으로 감사를 종결했지만 여전히 불출석 증인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인 불출석 증인이 구의회 조사특위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신뢰를 기반으로 적극적 중재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고 민주당 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하여 불출석 증인인 국회의원이 구의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출구 전략을 마련한 것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구의회 출석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자 예의를 갖춘 의전을 준비하고 차담 형태로 출석을 진행함으로써 결국 조사 특유의 불출석 증인 과태료 부과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평행선을 긋고 출구 전략을 찾지 못했던 난제를 해결함으로써 의회의 권위를 세우고 대의제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기와 행동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제 양심에 따라 상식을 벗어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용기 있게 판단하고 강단 있게 행동했습니다. 네, 이렇게 쭉 한번 들어보니까 정말 다양한 좀 성과들을 이뤄 오셨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의원님이 보시기에 현재 지역에서 좀 가장 중요한 현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공유를 해주시죠. 네, 현재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의도 재건축, 신길동 지역 상권 활성화입니다. 먼저 여의도 재건축 문제입니다. 여의도는 제가 나고 자란 곳입니다. 주민분들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재건축을 원하시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신속통합기획이 최욱원 영등포 구청장과 함께 미래도시 여의도를 향해서 시간을 달리고 있습니다. 신통기획을 통해 현재 대규아파트, 시범아파트, 한양아파트 등의 재건축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의도 재건축은 단순히 노후주택을 새로 짓는다는 차원을 넘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바꾸고 대한민국 정치금융 중심으로서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국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재건축은 결국 속도입니다. 주민의 뜻대로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고 구와 시 사이의 의견을 조율하며 무엇보다 향후 여의도 주민분들께서 안정적으로 이주하고 재정착에 성공하실 수 있도록 행정적, 제도적 지원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재건축이 완료된 이후 여의도가 단순한 주거지역을 뛰어넘어 문화와 교육, 복지 인프라가 조화롭게 갖추어진 명실상부 국제업무지구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차분히 꼼꼼하게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는 신길동 지역 상권 활성화 문제입니다. 신길동 골목 상권은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골목 상권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려면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서 청년층과 외부 방문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특색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 이벤트, 또 먹거리 축제, 특화거리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요. 온라인 홍보, 마케팅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상인들의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고객 응대, SNS 마케팅, 메뉴 개발 등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경영 기법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지역 경제는 단순히 숫자로만 평가할 수 없는 주민들의 생계이자 삶 그 자체입니다. 골목 상권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아야 영등포가 발전합니다. 지역 주민분들 그리고 우리 상인분들과 늘 제가 말씀드렸던 잘 먹고 잘 살자, 잘 먹고 잘 살자입니다. 오직 잘 먹고 잘 살자를 실천하기 위해 남은 임기 동안 문제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네, 지역 현안으로 이 여의도 재건축 그리고 신길동 골목상권 활성화 이 두 가지를 크게 좀 꼽아주셨는데, 그럼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하고 싶은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조례의 실질적 이행입니다. 작년 말 비보 북한 이탈 주민까지 지원하고 탈북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한 탈북민 기념물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을 성안했습니다. 이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통일 한국의 주역인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실험적 협업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영등포 관내에
기념물 설치 장소가 어디로 적절할지, 또 기념물은 어떤 컨셉트로 어떻게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 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저는 실향민 3세입니다. 실향민 3세로서 분단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북한 이탈 주민들이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저에게 있어 매우 뜻깊은 과제입니다. 또한 기념물 건립을 통해 헌법적 가치에 기초한 자유 통일을 함께 염원하고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실질적 토대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김정은이 사실상 체제 경쟁에서 패배했다고 자인한 두 국가론을 받아들이려는 그런 반헌법적 분단 곤착화에 무게를 두려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간사 2번 연속 역임했고요. 이번에 다시 통일위원회 대북통일정책분과위원장에 임명되면서 명실상부 당내 통일 전문가로서 입지를 굳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자유통일 시대의 전환기적 변형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실효적 대안의 일환이 필요합니다. 1973년 박정희 정부 때의 국제적 대탕트 분위기에서 한국 외교 정책의 변화 요구를 수용한 6.23 선언, 또 1988년 냉전 시대 종식 분위기와 6.29 민주화 선언 이후의 변화에 따른 노태우 정부 때의 7.7 선언을 잇는 새로운 선언문을 작성해서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자유통일 시대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 통일 한국의 새로운 시대를 향해 한마음 한뜻을 더하여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당당히 전진하고자 합니다. 둘째, 앙카라 공원 내 튀르키예 하우스의 상하수도, 또 전기용량 증설, 무선 인터넷 시설 구축 등 제반 시설 공사를 2026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까지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6.25 전쟁 당시 유엔군 중 미국, 영국 다음으로 많은 전투병을 파병한 형제국 우리 튀르키예와의 친선 우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그런 의미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앙카라 공원 내에 튀르키예 하우스가 있는데요. 양국 문화교류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의원의 외교 차원에서 튀르키예 공화국 수립 102주년 그 기념식에 공식적으로 초청받아서 참석했고요. 튀르키예 문화원을 예방하여 사전 공검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튀르키예 국빈 방문을 계기로 튀르키예 대통령실 커뮤니케이션 본부 세르잔 도안 참사관, 또 유누스 엠레 문화원, 에르주멘트 카야 원장 등을 초청해서 영등포 구의회에서 의원실 주관 문화교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존 자매공원이라는 명칭을 앙카라 공원으로 다시 변경했고요. 양국 우호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앙카라 하우스가 공공외교와 문화외교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기용량 증설, 또 무선 인터넷 시설 구축, 무엇보다 수도 연결 사업을 이런 기반 시설들을 2026년 상반기까지 정비하는 구체적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신길일동에 위치한 한국제과학교 김영석 이사장과 연결하여 빵을 주식으로 하는 튀르키예 전통 제과 제빵 문화를 한국에 전파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협의했습니다. 또한 6.25 전쟁 당시 튀르키예 참전용사 슐레이만과 당시 5살 한국인 고아저 아일라 소녀의 앙카라 공원 재회 실화를 담은 창작 뮤지컬을 직접 제작해서 남북 이산가족 위문 행사에 공연하는 등 문화 외교와 보훈 외교 성과도 이뤄냈습니다. 6.25 전쟁 전투병을 파병해서 약 1000여 명이 전사하거나 실종된 형제국 튀르키예에 대한 감사와 우정을 기리고 양국이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하는 데 있어 지방정부 차원에서 공공외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사례라 자부합니다. 이제 튀르키예 대사관과 문화원과 함께 그 결실을 확실히 맺겠습니다. 셋째, 영등포 역사미래 정책연구의 책자 발간입니다. 의원연구단체 영등포 역사미래 정책연구의 대표로서 영등포구의 근현대사를 집대성한 연구서를 발간하여서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재조명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밤낮 없이 또 의정활동 중에도 틈틈이 시간을 내서 막바지
작업을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추동한 연구 성과들을 집대성한 연구의 책자를 출간해서 관내 도서관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영등포 근현대사에 관한 연구 성과들을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공유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회 연구단체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의미 있는 일입니다. 영등포 근현대사를 철저히 고증하고 정리한 이 책을 통해 주민분들, 특히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에게 지역 역사 교육의 소중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 또 많은 이야기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주민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전해주시죠. 네, 제설 작업을 하다가 넘어져서 견갑골이 부러졌을 때 골목상권 도로 포장을 챙기다가 또 하수도에 발목이 빠져서 수술을 받고 입원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달려와서 제 손을 잡고 울어주신 건 바로 우리 주민분들이셨습니다. 제게 있어 주민분들은 동료이자 친구이며 또 가족이었습니다. 지난 겨울 색강두리 골목형 상점가가 상인분들께서 제게 감사패를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상인의 창립부터 지금까지 상인의 발전을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듣고 가장 멀리 보며 험한 길마다 않고 앞장서 가셨습니다. 늘 한결같은 신뢰와 성실한 귀하께 상인회원 모두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입회에 담아 드립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걸어온 정치의 시작도 바로 주민이었고 앞으로 바라보고 달려갈 정치의 끝도 오직 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중앙정치 무대에서 활동해 왔기 때문에 주민 속으로 들어가서 직접 소통하고 활동하고자 제 몸을 던졌습니다. 말 그대로 뼈를 갈았습니다. 중앙정치를 잘 알기에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지 않기를 바랐고 오직 주민 뜻대로 아래에서부터 그 변화를 추동하는, 그래서 내 삶을 바꾸는 손에 잡히는 변화를 이루고자 하루 24시간 365일 진심을 더했습니다. 저의 신념을 지지해 주시고 저의 뚝심을 믿어주신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 젊은 열정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시작한 의정활동이 어느덧 그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 덕분에 40대 기수, 소장파 청년 정치인 박현우는 우리 동네를 더 사랑하게 됐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민 곁으로 더 다가가 부족함은 배우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의도 구상시인길 명예도로 지정, 불법 포장마차와 불법 퇴폐 전단지 정리 사업, 신길일동 골목상권 지정과 활성화 사업, 반공 순국용사 위령탑 정비 사업, 또 이와 관련한 횡단보도와 인도 설치, 영등포 역사미래 정책연구의 대표로서 한강방어선 전투로 오롯이 새겨진 6.25 전쟁 전투병 참전국 출입기의 대사관과 문화원을 연결한 공공외교, 문화외교, 보훈외교, 실향민 3세로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와 그 예술감독으로서 창작 뮤지컬 해우를 제작했고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통일 한국을 선도하면서 새로운 영등포의 미래를 준비한 성과 하나하나들을 되돌아보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진한다면 반드시 그 길이 열린다는 것, 그리고 그 여정에서 함께 만난 주민분들 덕분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4년 가까운 시간 동안 주민분들께 받은 뜨거운 지지와 과분한 사랑을 결코 잊지 않고 임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해 전진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언제나 주민 곁에서 손에 잡히는 확실한 변화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당당히 전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오늘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 좀 나눠봤는데요.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